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정비사업이나 공익사업 대상 지역에 편입되는 분들 중에서 실제 그 구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상금 이외에 부가적으로 받으시는 추가 보상 항목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는 이를 3종 세트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각 보상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수용당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바로 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대책은 대표적으로 공공택지지구 내에 할당되는 이주자 택지, 이택이라고 많이 하죠. 이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은 이주정착금의 지급 대상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주정착금은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건물 감정평가액의 30%로서 그 금액이 하한선, 최소한 이만큼 줘야 된다. 하한선이 1200, 이 이상은 안 된다. 상한선이 2400입니다. 자, 다음은 주거이전비인데,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54조에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 대상자는 소유자의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현금청산자의 경우에 판례를 통해서 정비계획의 공란 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를 주거이전비로 주느냐? 방금 보여드린 시행규칙 5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가구 원수에 따라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치의 2개월분을 보상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내에서 국내 주재별 통계에 들어가서 물가, 가계동향조사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쭉 따라 들어가면 해당 데이터를 열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비인데, 이사비는 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에 보시면은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게 별표 사에 의해 산정한 이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비 지급 대상자는 주거이전비와는 달리 순수한 실비 변삭 성격이기 때문에 거주 시점이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장의 경우에 영업보상 평가를 통해서 이전비를 책정하지만은 주거용 건물 이사비는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이 별표를 통해서 주택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평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별표에 의해서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생활대책 성격의 추가 보상 항목들은, 자, 이주정착금 보신 대로 최소 1200, 최대 2400. 자, 주거이전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별표에 따라서 별표에 따라 곱하기 면적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다 정해져 있습니다. 즉, 기준에 해당되기만 하면은 당연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현업을 하다 보면은 일부 변호사나 행정사님들께서 초기 협의 보상 때 책정된 보상금 대비해서 이 재결이나 소송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그 차액을 기준으로 그 성과 보수를 책정을 하는데, 자, 처음에 협의 보상에서는 당연히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들 비용은 실제 퇴거할 때 제시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시면은 수용 재결이 확정되어 가지고 퇴거 의무가 발생할 때 산정돼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 비용은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산정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나 행정사가 개입해서 없던 비용을 받아주는 경우나 이미 산정된 비용을 증액시키거나 하는 게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협의 때 이들 금액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슬쩍 이 세 가지 비용을 증액의 성과로 집어넣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선임이 없어도 당연히 지급될 비용을 성과 보수에 슬쩍 산입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론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이 선임된 전문가가 이를 법률적으로 잘 해결해 줬다면은 정당한 보수지급 청구 권한이 생기겠죠. 자,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